자, 특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전세 시장 절단 난다. 결국 매매가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전세가 8억. 전세가 8억 그러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자, 요걸 보면 왜 8억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코픽스 금리 8월달 요번 발표되었어요. 2.9로 발표되었어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은행채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 이런 것들 합쳐보면은 2.9%다. 이 파란 선이에요. 얘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 다음에 우리 기준금리, 지금 2.25%인 기준금리도 또 뒤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요 둘의 갭 차이가 지금 얼마로 벌어졌냐면 0.65. 하늘에서 이번 달 말에 빅스텝을 밟아도 사상 최초의 빅스텝이라고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7월달에 8월달에 또다시 빅스텝을 밟게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일 정도로 코픽스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많이 올라가고 신규 주담대 금리도 지금 4.04%, 아마 7월달은 4.3% 정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0.5% 오르는 것까지 반영되면은 4% 후반이다. 다음 달에 혹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는 분이라면 아마 4% 후반이다. 그럼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얼마냐? 3.84%. 요게 6월달 평균이거든요. 7월달 평균이네요. 그럼 8월달 또 올라가면 이 금리가 4%는 훌쩍 더 넘어설 걸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아마 금리 인상 기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느냐? 제가 요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 작년 가을에 이 꺾이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계속 좀 방송을 시작했었고, 아마 그 전부터 제가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은 요맘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내려오던 전세가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부산도 이 모양새를 따라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전세가는 지금 2억 6천만 원 선이거든요. 부산은 2억 5천만 원 선이에요. 부산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한정적이다. 그리고 대구는 한 3, 4억대 요맘때가 많이 머물러 있다면 부산 지역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세요? 부산 지역은 높은 전세가 그리고 1, 2억의 낮은 전세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 들리시는 건 아니시겠죠? 들리시죠? 다행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평균 전세가가 어쨌든 2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느냐? 전세가가 꺾이기 시작했느냐? 요때 작년 2021년 노란색 요 21년이에요. 21년 전세 물량이 폭발하는 시기부터 해서 전세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 올 초반까지 전세 물량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도 이게 해소가 안 돼요. 물량이 해소가 안 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전세 가격 최고 한 5억까지 갔던 곳이요. 지금 한 2억 중후반까지 전세 가격이 뚝 떨어져 있어요. 제가 제목에 아까 레미안 거기 전세 가격 8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전세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그 전에 아까 금리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이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4%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냐? 2% 중반, 2% 초중반의 전세 금리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 거의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나마 주담대 금리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조금 저렴한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꺾여간다. 그래서 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제가 이거 부산 지역 방송할 때 좀 많이 언급했던 건데요. 3,800세대 정도의 대단지에 한창 많을 때는 3분의 1 정도, 전세 물량만 1145 숫자 써드릴게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시죠? 1145.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게 입주가 작년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한 입주 기간 대단지이기 때문에 한 3개월을 준다 손 치더라도 12월 말부터 3개월을 준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물량 저는 지금쯤 됐으면 다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342가구나 아직 남아있어요. 왜 이게 전세가 이렇게 안 빠지냐 보니까 전세 가격이 제일 싼 게 4억 후반대더라고요. 4억 후반대. 그런까지 생각해 본다면 빨리 소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이게
전세 소진되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네, 강리원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표 요거 큰 건 아닌데 숫자를 단지 우리 좀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차트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그 동네레면 아이파크 제가 오늘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이것저것 제외하고 4억 3천만 원 정도 수준. 여기에다가 뭐 이자라든지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봐야 풀로 잡아봐야 6억 정도 수준. 근데 매매가 거래가 언제 되었냐 보니까 없었어요. 그 분양권 입주권만 거래가 있는 수준에서 거래 올해 4월 달에 한 건 되었는데요. 12억 2천. 이게 곱하기 2배. 이런 사람들이 다 청약 시장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이런 대박을 노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대구에서도 이런 대박들은 있었어요. 인기 있는 지역들 뭐 2배, 심지어는 2.5배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이 부풀려지는 펌핑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물론 인기 있는 지역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배, 2.5배. 근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요. 2020년도에 제가 부산은 평균 내보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대구에 입주했는 아파트들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보니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청약을 통해서 2018년 그 무렵에 청약에 성공해서 2020년이 되고 다시 2020년이 되었을 때 이 수익률이 30% 정도 되더라는 거죠. 현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봤을 때. 근데 근래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수익률도 20% 이하로 좀 줄어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21년도에 입주했는 아파트들은 어땠느냐? 그 수익률이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평균이 15에서 20%의 수익률이라는 것이지, 대박 나는 단지 한두 군데 있긴 했어요. 한 30군데 정도 아파트가 분양을 했으면, 그 중에 한두 군데는 한 100% 정도 되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곳이 있었어요. 야, 이거 보면은, 야, 요거는 그냥 미끼 상품이다. 미끼 상품이 있기 마련이에요. 한두 가지. 그 외에는 수익률이 좀 저조하더라. 그래서 2021년도에 청약 입주했는 아파트들 수익률, 근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2020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어떠냐? 지금 프리미엄이 한창 때는 2억까지 갔어요. 분양가가 거의 6억 가까이 했던 것이 분양가가 입주하기 한 1년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이 거의 2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8억 정도 되는 상태였던 것이 지금 프리미엄이 다 빠졌어요. 이게 수익률이 사실상 0. 그리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피가 등장하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이너스 피가 등장하고 그 마이너스 피의 폭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6억 가까이 분양했는 이런 곳들의 아파트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많이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이 정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렐리안 아이파크 어쨌든 대박은 맞았어요. 근데 전세 물량이 너무 많이 남아있더라. 제가 112제곱미터 여기 살펴보니까 꾸준히 가격이 올라서 뉴스에 보도될 정도, 정말 이거 5억 거의 한 6억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이 12억까지 올라왔는 상태. 매물대는 가장 낮은 곳이 11억부터 많은 것은 한 13억까지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요. 12억대 사실 지금 거래된다면 거래되기 좀 힘든 가격으로 보여요. 전세가가 안 받쳐주거든요. 전세가가 안 받쳐줍니다. 전세가 낮은 거 보니까 4억 3천만 원 정도까지 있네요. 그런데 이 물건도 지금 아직 안 빠지고 있잖아요. 전세 매물은 340개. 안 빠진다. 전체 3,800세대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아직까지 전세로 남아있고 월세까지 포함한다면 한 9분의 1 정도가 아직까지 임대차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야, 그러면 전세 가격이 4억 3천만 원 정도 낮은 거 기준으로 잡으면 야, 많이 쳐줘봐야 8.6억 플러스 알파로 1억 정도, 요 정도 잡아주면 한 9억 중반, 많아봐야 10억 정도가 매매가로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될 정도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잠깐만 채팅창 잠깐만 볼게요. 해운대구나 서면에 경매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안 좋을까요? 하락 중인데 좀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느낌은 들어요. 대구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금 하락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달려왔거든요. 부산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형국이잖아요. 수도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공급까지 또 때려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신규로 타야 되는 사람들이 굳이 내가 그 아파트를 그 돈 주고 타야 되겠냐? 이런 심리가 좀 팽배해 있는 상태죠. 오히려 차라리 청약하는 곳에 차라리 이렇게 좀 눈길을 둬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대구에도 지금 저도 경매시장도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경매시장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법사가라 그러죠.
감정평가액이 좀 높게 나와 있어요. 모 아파트를 예를 들면 감정평가액이 5억이에요. 지금 최근에 실거래되고 있는 것은 한 3.8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5억에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1회 유찰이 되더라고요. 1회 유찰이 되었어요. 그랬던 것이 야 이것도 안 팔리고 있잖아요. 거의 최저가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넣기만 넣었으면 무조건 되는 상태인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웬걸 여기서 아무도 사지 않는 바람에 한 번 더 유찰이 되었어요. 2회 유찰되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2.5억으로 형성되었어요. 물론 이거 다시 치열한 경쟁이 붙으면 3억 중후반까지 다시 가격은 올라갈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경매 시장도 식어가더라는 거죠. 네. 그 다음 한 개 더 볼게요. 하락장에는 미리 머리 아픈 경매보다 시간 가지시고 초급매 잡으세요. JJ25239님.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격이 30%, 한번 유찰돼서 30% 떨어지지만 이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인들 어설프게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가격이랑 지금 급매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더라. 경매로 이렇게 되는 것. 네, 그 현상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이 조금 더 시간차는 있으니까요. 아마 지켜보시면 그 현상들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가격 어떻게, 전세 가격 어떻게 형성되었나 보니까 평균 한 5억 정도 되었어요. 요 정도 분위기였으면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이거 청약하던 당시에, 그 돈 다 필요 없어. 그거, 계약금만, 아까 6억 정도 수준이었다 치면, 계약금 한 6천만 원만 있으면은, 입주하는 시기 되면 전세 받으면 다 해결이 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대구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프리미엄 2억 가까이 되던 것이 프리미엄이 쫙 빠져버리면서, 기름기가 싹 빠져버리면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잔금 마련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로 프리미엄으로 4천만 원씩 이렇게 해결을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자기는 6천만 원 정도 돈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4천만 원 프리미엄으로 처리하고 나니까 자기 돈에는 2천만 원밖에 안 남더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더라고요. 부산도 추후에 그런 현상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런 가정하에 부산 지역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부산 어느 지역을 가보고 알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개개의 아파트나 동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더 잘 파악하실 거예요. 근데 부산 지역만 딱 보고 있으면은 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구의 예고편을 통해서 부산을 살펴보시고, 일단 부산의 후속으로 따라가는 뭐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아마 부산의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파악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상반기에 입주했는 아파트 몇 가지만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조사를 다 하려고 하다가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게 50가구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더 이상 조사를 안 해야 되겠다. 요렇게 나름의 기준은 있었거든요. 자, 10만덕 여기서 10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부터 요 아래만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소진이 잘 안 되는지. 2022년 4월 달에 입주했는 요거 보면은 지금 매물이 한 70개 정도 수준으로 남아있어요. 예, 이게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9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얼마 남아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미 입주 시기 4월 말부터 해서 지금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거의 4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입주 시기는 다 지났다. 연체 이자를 물면서 버티는 시기, 그 시기까지도 지났다. 근데 어쨌든 뭐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자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부산 오션시티 말고 좀 규모 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 이름 잘못 말해서 이진 베이비시티라고 말해서 한번 제가 좀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5월 달에 입주 시작했으면 5월 말이라고 치도 6월 말, 7월 말 지금 입주 시기는 다 끝났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남은 물량들과의 전쟁인데 전세 물량이 한 300개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휴일을 3일 거쳐가지고 입주 물량이 조금 더 많이 과하게 감소된 게 있는데 한 330가구 정도 치더라도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다. 전세 물량이 이렇게 소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더라고요. 이 편한 시장 마지막 거 한 개만 더 볼게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나중에 이 재방송 보시면서 화면 잠깐 멈춰 놓으시고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언제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물이 많이 해소되는지. 해소되는 시기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어요. 이 페란세상 서면 더 센트럴 998세대, 약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물량이 한 270가구 정도 나와 있으니까 야, 이거 전월세까지 합치면 3분의 1 정도? 어쨌든 많은 물량이 아직 남아있고, 6월달 말이니까 7월 말, 8월 말. 아직까지 입주 지금 진행 중인 단계인 것 같은데요. 얘도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댓글 잠깐만 볼게요. 여기 서울 용산도 제가 살 때보다 전세가 1억 5천이 빠졌습니다. 그 정도면 양반이다. 서울 생각보다 전세가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일반 부산이나 대구 지역 같으면은 한 5억, 대구는 한 5억 정도가 중위 정도, 중위나 신축 아파트 가격이고 부산은 한 7억 정도 잡으면 되겠던데, 여기에서 대구는 한 1, 2억이 빠진다. 그럼 부산은 한 1.5억에서 한 2.2억 정도 빠지고, 서울은 아파트 중위가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 3억씩 뚝뚝 빠지는 현상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까 금리표 보셨겠지만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용산인데도 빠지네요. 전세가 이 금리가 오르는 게 이 상상을 초월해요. 아까 신규 코픽스 금리 오늘 나온 따끈한 그거잖아요. 그게 2.9%예요. 국채 5년, 10년 수익률이 보니까 3.1%, 3.2% 이 정도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금리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방희진님, 네, 라이브 방송, 네, 부산 요 근래에 많이 시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네요. 동네야 84 가지고 있는데 매매는 사실 한통 JJ님 그 매매 한 건 있었어요. 아까 12억 얼마 나와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건 있었어요. 물론 다른 타입도 보면 거래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 한 건 12억짜리 한 건.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매매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율을 봤을 때 10억 이하가 10억 많이 쳐줘봐야 10억 요 정도 느낌으로 봐졌습니다. 자, 오늘 요거 이제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우시게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요 순서로 맞춰봤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많더라. 정말 한 16,000세대인가? 16,000세대인가 이 정도 입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다 나타낼 수가 없어가지고 2페이지로 나타내놨어요. 요 9월 달부터 9월 하반기부터 입주하는 아파트하고 놔두니까 거의 16,000세대가 입주를 하던가 아무튼 놀라운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전세 물량도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와중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대수 대비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냐? 거의 많이 나오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나오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부산 덕천동에 포레나 부산 덕천 요 초록색 선, 연한 초록색 선 여기 한번 따라가 보면은 여기 전세 물량이 한 200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가구 수 대비 3분의 1 정도 나와 있다. 그러면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요. 전세 물량이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도 나와 있으면 저기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간 곳이다. 전세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얼추 맞아 떨어져요. 해운대구 반여동 K텀, 센텀 KCC 스위첸 요것도 638가구 중에서 233가구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많다. 이것도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갔던 곳이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아직까지 9월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전세 물량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라든지 아니면 이페란세상 시민공원, 레미안 어반파크 이런 것들도 전세 물량이 아마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따지고 보면 얘네들도 전체 가구수 대비 한 3분의 1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 말인즉슨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네. 그 말인즉슨 자기는 안 들어가서 살 거다. 저거 전월세로 줄 거다. 요런 느낌이죠. 네. 생각보다 물건 잘 안 빠지는 현상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그나마님, 네, 그나도님, 네, 생각보다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지난 정부 때 공급 굉장했어요. 공급 굉장했어요. 부산 분들은 아시잖아요. 부산 지역,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까지 아울러서 계속 공급 물량이 많았었어요. 네, 방희진님, 매일 아침,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구 가그라타기 정보 쭉 부탁드려요. 네, 정보
저희가 다 전 유료 회원이나 무료 회원이나 이 구분 없이 저는 이 사실 부산 지역에 이 멤버십도 만들어 놓긴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가입해달라 이런 말도 드려본 적도 없고, 근데 이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멤버십 두 분이 후원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 후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더 정보를 많이 주고, 후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보를 더 안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정보는 다 똑같이 공유하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다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JJ님 집이 남아도네요. 누가 다 들어갈런지요? 부산이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좀 부산 지역 2050년 인구 추계 요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2050년 인구 추계 지금 2022년 너무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때 2050년이 되면 부산 인구가 250만이 된다 그러잖아요. 대구는 180만이 된다 그러던가. 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게 부산의 대구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의 대구화. 이거 얼마나 끔찍한 현상인지 아마 이 인구 감소를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부산에는 시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저 옛날에 갔을 때 서면 그리고 또 어디 부대 앞 어디 몇 군데 있잖아요. 부산 보시는 분들 시내라고 일컬어질 만한 곳 몇 군데 있나? 대구는 아시잖아요. 대구는 동성로 하나였어요. 지금은 많이 좀 사람들이 흩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대구 시내는 동성로 하나다. 제가 부산 시내라고 옛날에 듣기로는 한 세 군데, 서너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내라고 불리는 곳이 많아져요. 이 인구가 두 배가 늘어나면,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두 배가 늘어나면 그 시장의 규모는 세 배, 네 배 커지고 도시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난다. 그러면 부산에 지금 시내가 몇 군데 있는 곳이 한 군데만 시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댓글도 잠깐만 볼게요. 앞으로 조정은 좀 있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올해 내년 분양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270만 가구 또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것이 기존 인허가 물량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막 쭉쭉 생겨나진 않아요. 하지만 또 늘어날 수는 있겠구나, 공급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1998년식 아파트 경매를 들어갈까 했었는데 안 들어가길 잘한 선택인 거네요. 아마 시간 지나시면 아시겠지만 입찰 경매 낙찰 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대구 지역에서 제가 체크해 봤을 때 최근 1년간을 놓고 봤을 때 낙찰 가율은 103%, 근데 최근 6개월을 놓고 봤을 때 95%, 최근 3개월을 놓고 봤을 때 88%, 이렇게 낙찰 가율이 막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네, 경매를 참가하시는 건 관계가 없는데, 아무튼 권리 분석 같은 거 안전하게 잘 하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높게 써낼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높게 써낼 필요는 없다. 그게 지금 분위기예요. 서울도 경매 낙찰가율 시들시들 하잖아요. 예, 부산도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다음에 한번 다뤄드릴 일 있으면 한번 다뤄드릴게요. 아마 낙찰가율이 썩 높게 나오지는 않은 분위기 같습니다. 꿈결세상님, 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기성님, 네, 댓글로만 뵙다가, 저도 방송 부산 라이브는 지금 이제 두 번째네요. 네. 네, 그나도님,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매 사이트, 인사이트 옥션이라든지, 저는 여의주 경매 요 사이트를 보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구나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는 입주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 한 1.6만 세대 정도 되니까 그 매물들이 벌써부터 전세 물량들이 벌써 쏟아져 나오는 곳들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 얼마나 해소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지 요 가끔 차트를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전세 물량, 지금 아까 대구랑 아까 했을 때 부산이 요렇게 늘어났어. 전세 물량이 가파르게 2021년도에 가파르게 늘어날 때 가격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요때 썼던 표현이 기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호기롭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랬던 것이 그래도 잘 버텨냈다. 그래서 전세 물량도 22년 들어서 크게 안 늘던 것이 갑자기 전세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왜? 2022년 하반기에 아까 보셨다시피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영향으로 해서 아마 전세 가격은 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전세 거래량 6월 들어서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는데 전세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현상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전세 거래 확 줄어들고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임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생각보다 사람들 집 보러 잘 안 오네. 아마 이런 느낌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야 이상하다. 이거 제가 부산 방송할 때 좀 종종 다뤄드리는데요. 2+2 거기에다가 2+2+2까지 해서 생각보다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더라. 네, 요 부분. 그러면 지금 전세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냐? 한 2,000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으면요. 2020년에도 이런 거래량이 없었어요. 2021년에도 이런 거래량이 없었어요. 19년에도 이런 거래량 잘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쯤 거래량이냐? 18년, 17년 이맘때. 과거 조정 대상 지역되면서 매매도 잘 안 되고 온갖 것들이 잘 안 돼서 정체되던 이 시기에 거래량이 좀 적기는 했지만 거의 17년, 18년 정도 수준의 거래량 아마 그때하고 분위기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올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물량이 늘어난다. 이게 좀 문제죠. 그냥 그건 부산만 문제냐? 대구하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전세 매물을 보시면은 부산 지역 전세 매물이 가장 많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거 문제 분명히 일으킵니다. 그 대구 전세 매물 이렇게 늘어났던 시기에 한번 대구가 충격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물량들이 전세 물량들이 소진이 안 돼요. 그렇다고 대구가 근래 들어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느냐? 근래 들어서 대구는 전세 물량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존 물량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전세가가 계속 끊임없이 약세를 보이는 현상. 부산도 지금 늘어난 전세 물량 이거 해소 안 되거든요. 여기가 어디 하나가 채워지면 어디 하나가 비어가는 현상.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그것이 이 문제들을 같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야, 부산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 그래도 우리나라 2대 도시잖아. 2대 도시 부산이잖아. 그래서 이 객관적인 숫자는 많지만, 이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인구가 많고 집도 많으니까 당연히 전세 매물이 많겠지. 라고, 하면서 또 저에게 반박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구를 1,000만으로 환산해서 그 물량들을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야, 그래도 부산이 1등이더라. 얼마 전까지 대구가 1등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1등이던 시기 빨간색 선 대구거든요. 불타는 대구. 그 다음 파란 대구. 해양도시 이 부산 파란색. 야, 보세요. 이 끄트머리. 안 보이시면 나중에 컴퓨터로 잠깐 보셔도 괜찮아요. 요 끄트머리 보시면 부산이 지금 1등으로 올라왔어요. 인구 대비로도 물량이 최대로 많습니다. 전세 매물 근래에 갑자기 늘어난 요 물량들 해소가 안 되면서 될 거다. 제가 요거는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자료 알려드려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5천만 원. 아까 대구가 2.6억이었고 어쨌든 전세 가격 우리 좀 덜 떨어지네. 그런 느낌은 조금 있긴 하지만 아마 그래도 예전 전세가보다는 아마 떨어지는 현상들, 전세 가격 떨어지는 현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전세가 8억이다. 매물은 4.3억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4.3억의 의미를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4.3억을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 2.5% 정도로 요렇게 생각하고 야 싸잖아 요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지금 임차인의 입장, 빌려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장 4% 중반의 대출금리로 빌려서 들어가야 되면 4.3억을 대출을 그냥 풀로 낸다는 가정하면은 이 부담은 과거에 8억의 전세 자금과 같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3억도 결코 싼 게 아니다. 기마이를 부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당장 내 생활비가 줄어드니까요. 네, 이열님 해운대 쪽 거주 중인데 네이버보다 현장에 가보니 3, 4천 더 싸네요. 지금 네, 이열님 얼마 가격 기준으로 3, 4천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는 한 5억짜리 물건이 나와 있으면은, 그 시장에 가면은 그거보다 3, 4천 싼 매물이 나와요. 3천 혹은 4천 싼 매물들을 볼 수 있어요. 5억짜리 물건 정도면은. 근데 그 시간이 좀 한 2개월, 3개월, 3, 4개월 더 지나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5억의 매물이 시장에 나가니까 3, 4천 싼 게 있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매물이 4.5억에 나와요. 매물이. 그러면 아마 또 시장에 나가면 이 4.5억보다 더 싼 매물들이 또 한 2, 3천 정도
또 싼 매물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현상, 요것이 나타나는데, 부산은 아직 체감은 못하겠지만, 거래 가액이 지금, 제가 매일 방송해드릴 때 20에서 30% 떨어지는 가격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그것이 직거래가 어떻고 층수가 어떻고 이렇게 따졌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더라. 로얄층도 똑같이 도매금으로 처리가 되더라. 네, 24평 기준 4.3억, 네이버로 4.3억인데 3.9억에서 3.8억, 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네요.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좀 비슷한 현상 나타나고 있어요. 네, 어제 뭐 분여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중개 소장 사람답습니다. 이거 층수가 아니고 이 가격 싸게 네이버에 내놓으면 사람답습니다. 그 현상 때문에 좀 싼 매물은 이 공인중개업소에서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조용히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네, 층수 무의미해집니다. 아마 현장에 안 가시고 네이버로만 계속 이렇게 정보를 접하시면은 또, 야, 가격이 한 개도 안 변했네. 이렇게 느끼시지만, 그 현상, 하락을 부르는 현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3억 미만의 전세 거래 비중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 근데 이 70%가 대구도 70%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봐봐. 부산은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계속 떨어지잖아. 근데 떨어지는 게 70%가 모든 광역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70%를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는지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아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전세 매물 한 300개 정도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기본 전세가 4.3억에 시작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4억 이상의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그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비중을 지금 광역시들은 한 10% 정도 수준 유지는 하고 있던데요. 아마 이거 10% 지금 버티고 했는데 지난달 빅스텝에는 0.5% 빅스텝 여파와 그리고 이번 달에 할 유력해 보이는 이번 달 빅스텝까지 밝게 된다면 이 금리 오른 효과는 2개월 후부터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베이비 스텝. 스몰 스텝, 베이비 스텝, 어제 0.25% 했을 때 이건 플러스 2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건데 이 0.5% 금리를 인상하고 나니까 1개월 하니까 이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1개월 있다 효과 나타나고 하면 당연히 이게 2, 3개월 더 지나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기성님 제가 진구 쪽은 잘 몰랐어요. 일단 진구 쪽은 잘 몰라서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어쨌든 아까 한 10억짜리 정도 아파트 전세가율 5억. 근데 과거에는 이 전세가율 50%라는 게 이게 좀 비싼 아파트에만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8억짜리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50%, 6억짜리 아파트도 거의 전세가율이 50%. 부산도 아마 더 낮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과거에는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 요럴 때까지만 봐도 한 5억짜리 정도 아파트 하면 전세가율 70%에서 3.5억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 3억도 지키기 힘들고 이렇게 한 2.8% 정도, 네, 요 정도로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현상.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전세가율에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매매 가격도 같이 뒤늦게 따라오면서 나중에 다시 전세가율은 70% 정도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네, 주연이님, 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집 살 기회를 찾는 중인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가격에 잡으시고 뭐 정보를 접하고 이게 또 부동산 방송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본다. 그러면 그 연관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럼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상승하는 것도 이렇게 구독을 하시고 하락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방송에 대해서도 구독을 해놓으시고 구독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 가지가 같이 노출이 되지 아니면은 상승하는 것만 구독해놓고 이렇게 접하시게 되면 평생 상승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대구를 따라서 부산도 하락한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일단은 같이 구독을 해놔 주셔야지 그 방송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이렇게 한두 번 노출해주다가 어느 순간 노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영상이 더 이상 나한테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그 정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정보의 이 홍수 속에서 내 눈에 일단 이 썸네일이 보여야지 일단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빨간색 선이 올해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초록색 큰 덩어리가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 정도 거래량이 올해 거래되고 있는 것이 평균 정도 거래량 수준을 딱히 뛰어넘지는 않는다. 물론 입주하는 아파트 있어가지고 갑자기 전세 거래량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예년의 흐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서구 지역은 입주하는 곳이 좀 있었거나 그러면은 예년보다 조금 많은 거래량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동구도 연초에 좀 많은 물량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평균적인 거래량에 수렴해 간다. 해당되는 단지 있으시면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평균적인 거래량에 수렴해 간다. 부산 진구, 동래구, 여기 뭐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거 입주 있어가지고 뭐 3천 가구가 입주를 하건 3만 가구가 입주를 하건 관계가 없어요. 그 지역 내에서 전세를 통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딴 지역에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그렇게 이동하진 않더라고요. 자, 남구도 보시면 평균 정도의 이동 수준, 북구도 평균 정도의 이동, 해운대구도 아무리 입주 많이 해봐요. 해운대구 뭐 뜨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입주를 하고 뭘 한다 한들 그 예년 수준의 평균 정도 수준의 전세 거래밖에 안 된다. 갑자기 대구 사람들이 해운대에 막 몇만 명이 몰려가서 전세를 산다든지 이런 현상 없어요. 그럼 타구에서 뭐 부산 진구에서 해운대구로 갑자기 뭐 수천 명이 갑자기 전세 살기 위해서 이동해 간다.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사구도 평균 정도의 수준, 금정구도 평균 정도의 수준, 강서구도 평균보다 약간 많았다가 다시 평균으로 수렴해가고, 연제구는 평균보다 적은 수준, 수영구는 평균보다 조금 많았던 수준, 사상구는 평균 정도 수준, 기장구는 평균보다 약간 많은 정도 수준. 네, 요거 예전에 제가 이동 대비 매물, 요거 예전 자료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동 대비 매물하고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 실거래 지수하고 요 흐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 요거잖아요. 제가 1월 달에 한번 자료 방송을 한번 했고요. 1월 달 이동 대비 매물, 요거 3배수 이상 넘어가면 어쨌든 그 지역의 전세 시장은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왜? 제가 곧 대구나 여러 지역들 사례를 봤을 때 3배수 정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 전세 임대인이 좀 곤란해지고 임차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8월달 이동 대비 매물 찾아봤어요. 근데 3배수 이하인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 대다수의 지역이 3배수 이상으로 다 건너뛰었더라. 심지어는 한 달에 평균 한 40가구밖에 이동하지 않는 서구의 경우 보시면 매물은 689개, 매물이 거의 700개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이동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봐야 한 40가구 정도밖에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 16배라는 말이에요. 부산 진구에도 보면은 월 평균 이동은 240가구, 250가구 정도 하는데 매물은 거의 2,500개가 나와 있더라. 거의 10배수나 되잖아요. 이거 채워넣기가 생각보다 힘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지역이 이제 위험해질까?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는 지역, 수영구 보시면은 마이너스 0.17%잖아요. 8월 이동 대비 매물 개수가 933개. 그 말인즉슨 월 평균 이동은 한 130가구 정도 한다. 130가구 정도 이동을 하는데 매물은 그 7배에 해당하는 933개가 나와 있다. 이 매물이 소진이 안 되는 지역일수록 향후에 전세가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덜 빠졌지만 언젠가는 요 배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되어서 같이 빠집니다. 두 번째로 부산에서 많이 빠진 지역, 부산 진구 보니까 이동 대비 매물 개수가 10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08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5배수인 지역, 요렇게 마이너스 0.08. 해운대구도 마이너스 0.08인데 이동 대비 5배나 매물이 많다. 그럼 해운대구의 아파트가 더 많이 비싼 곳이 많다면 아마 전세 가격도 비쌀 것이고,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 아파트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전세 가격이 비싸면은 이동해 가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매물 개수는 상대적으로 배율은 높지 않은데 전세 가격은 더 많이 빠지는 현상, 해운대구 나타나잖아요. 대구의 수성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을 봤었습니다. 네, 댓글 잠깐만 볼게요. 이열님, 잠깐만요. SH킴님, 사직 쌍용 플래티넘 매매한다면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쌍용 플래티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격이 만약에 한 10억 정도 한다. 저거 제가 한두 번 언급했는 아파트 같은데요. 전세 가격이 아마 4억 중반? 4억 중반 근래에 요 정도 형성되었다면 이거 곱하기 2배 플러스 1억이 지금이 아마 매매 가격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정도 형성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네, 근데 그 전세 가격은 더 빠질 것이고 그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이 아파트를 통해서 투자를 했건 뭘 했건 거기에 따른 수익성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처분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야, 여기 아니더라도 아파트 얼마든지 많이 짓는다 그런 느낌도 있고 아무튼 그거 좀 비싼 아파트 맞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전 가격으로는 안 돌아가겠죠. 대구의 신안 지역은요 지금 2017년의 가격을 본 곳도 있어요. 한창 때는 막 5억, 6억 올라갔던 곳이 한 3억 후반대, 3억 중후반 했던 아파트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 가격이 2020년 붐을 타고 거의 6억대까지 올라갔었어요. 6억 초반까지도 올라갔었지 싶어요. 근데 이게 웬걸 3억 중후반대로 3억 후반대로 거래되었어요. 이게 언제냐? 2017년에도 아마 저 가격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거의 그 정도 가격으로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요 3억 중후반 3억 후반대에 거래 나왔을 때 야 가족 간의 거래다. 야 무슨 거래다. 말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들이 점점 건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시장에 그 가격대의 매물도 나와 있더라는 거죠. 어디가 제일 위험해 보이나요? 전 부산 전체가 아무튼 전체 시장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잠깐만 보고 방송 마칠게요. 네, 유재규님, 네, 시청 감사합니다. 금정 쪽의 전세입자로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금정구 한 번만 볼까요? 다시 금정구 지역. 네, 금정구 지역 보시면은 금정구 지역이 금정구 지역이 매물 대비 이동 대비 매물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안 큰 동네죠. 금정구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안 큰 지역에 3배수면 이것도 소화해내기 힘들더라. 근데 대구에도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뭐 서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다른 지역은 막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월평균 이동하는 사람 수가 300명이라면 서구 지역, 남구 지역은 월평균 이동이 30밖에 안 되더라. 근데 이 똑같은 3배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경우인데 오히려 달서구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서구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배수지만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원래 이동이 많이 안 하는 지역이야. 그런 지역이라면 이 3배수도 임차인이 조금 그래도 여유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꿈결세상님, 네, 봐주셔야 제가 또 많이 봐주실수록 저는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데이터를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이 자료 한 개 뽑아 모으려면은 이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정말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면은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내가 이런 느낌이 들면은 조금 덜 하게 되더라고요. 꿈결 세상님, 대구 부산만으로는 채널 사이즈가 커지기는 어려울 듯. 여러 광역시 수도권 가끔씩 분석해 주시면 채널이 더 커질 듯하면 사실 다른 지역 제가 뭐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다른 지역 이 광역시들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데요. 이 규모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 한계를 알고 시작했어요. 수도권에서 시작하면 이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들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구독자 막 10만, 20만 넘어가고 수십만 되는 거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상승을 조금 더 부채질할 수 있으면은 구독자 수 모으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취지를 하는 방송도 아니고 저는 오르면 오른다고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데이터를 그냥 해설하는 방송이니까 근데 자꾸 해설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보시면은 저하고 똑같은 흐름 보이실 거예요.
다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나는 나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누가 더 맞는지 제가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시청자분의 예상이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취지를 하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현상을 그대로 중계를 하고 내리면 내리는 현상을 중계를 한다. 그래서 뭐 수도권의 인구 지금 2,500만 거의 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구독자 수와 전 대구 방송 대구 한 238만 부산 340만 되나요? 340만 무너졌죠. 이 시장 규모를 하면은 구독자 수 느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 이 시장 규모 아까 부산이 대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쪼그라들거든요. 도시의 활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알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구독자가 너무 많을 때는 좀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근래 또 많이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셔서 또다시 힘을 내봅니다. 네, 꿈결 세상님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열님, 네, 고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네, 꿈결 세상님 매일 보고 계시는군요. 실시간 방송은 제가 대구 방송을 통해서는 해요. 대구에는 토요일날 아침에 보통 한 8시쯤에 방송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제 상황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잠깐 훑어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만의 국한된 모습에서 또 어떤 시장 변화가 있는지 대구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 자료를 수집해서 방송을 하곤 합니다. 네, H영 J님, 네, 제가 잘 못 읽겠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꿈결 세상님, 대구 분이시군요. 근데 왜 부산까지 와서 듣고 계시죠? 네, 아마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다뤄드리고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말하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 최근의 트렌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저도 근데 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제가 까먹어요. 한 2-5달 전에 방송했는 내용도 제가 까먹게 돼요. 제 나름대로 숫자를 안 놓치고 계속 집중해서 관찰을 하고 있지만, 저도 놓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야, 더 잘 놓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1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키님 아신가요? 네, 부산 대구까지 인구가 줄어들면 수도권 말고는 참 안타까움. 네, 요즘 갑자기 르포로 해서 좀 다뤄지더라고요. 한 30년 후면 지금의 경기도 인구가 사라진다. 경기도 인구가 지금 한 1300만 정도 되잖아요. 그 인구만큼 사라진다. 부산이 대구가 되고 대구가 대전은 아니겠고 대전 세종 합친 것만큼 규모로 줄어들게 되고 경제는 좀 많이 활력을 잃을 것 같고 그런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또 부를 증식하려는 분도 계실 거고 하여튼 미래에 대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이 방송에 나갈 때 전반적인 취지 자체가 어느 기준을 좀 정해두고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과거에 일본을 닮아간다. 요 가장 큰 틀 하에서 방송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일본이 장기적으로 집값이 계속 빠졌던 현상.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일본이 거치던 현상을 지금 따라서 거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일본처럼 따라갈 것인지 요 두 개의 갈림길까지 끊임없이 추적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여기 육각순환 모형, 네, 육각순환 모형, 벌집 모형이라고도 하는 요 모형에 따라서 요 사이클을 다 돌고 나면 그 시점에서 또 어떻게 갈 것인지 요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주현이님 대구 채널도 보고 계신다고요? 아마 대구 채널 예고편 제가 예전 영상들 남겨뒀잖아요.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부산이랑 그 시간차가. 근데 그 시간차는 점점 더 압축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 예전에 제가 첫 방송 작년 10월경에 했을 때 대구와 부산 많아봐야 한 3-4개월 정도 차이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2개월 정도 차이 나는, 대구와 부산 차이는 2개월이 난다.
근데 근래 들어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4개월인 느낌도 있었다가 근래에는 한 8개월 정도 느낌도 있었다가 다시 한 6개월 정도의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 금리가 오르고 수도권의 집값이 같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를 같이 맞이하다 보니까 간격이 다 같이 좁아지면서 순환매가 사라진다. 그 현상.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순환매가 사라진다는 그 현상. 저는 딴 데 방송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하거든요. 왜? 제가 그 다른 방송들을 보고 또 비슷한 말을 하게 되면 좀 차별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또 견해가 있구나. 그런 것들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긴 시간 짧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자꾸 말이 길어져서 58분째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